남녀 관계에서 좋아하는 감정을 고백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사랑에 서툰 20대 소심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남을 위해 도와줄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웃기게 해주는 등 남을 위해 행동하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남녀 불문하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까불까불대는 캐릭터였습니다. 항상 웃으려 노력했고 웃기려고 노력을 했던 캐릭터였습니다. 아마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또는 슬퍼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힘들고 슬프다고 친구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슬플 때는 더욱더 유난히 까불대곤 했습니다. 제 성격의 단점은 잡생각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점을 혼자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위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자 관계에서 소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놀고 즐기고 하지만 칭찬 같은 것을 잘 못하고 남자친구들과 놀듯이 놉니다. 제가 그렇게 편하게 대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여자분들도 그냥 남자로 안 보고 웃기네 등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께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게 바로 저입니다. 이런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160키의 마른 편이고 꾸미는 것을 싫어하는 그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녀는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흑흑 물론 장난식으로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팔힘이 무지막지해서 어느 날은 집에 가서 맞은 곳을 확인해보니 멍이 들어있더군요. 하하, 정말 외모와는 달리 털털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격과 달리 속은 참 착하고 여렸던 친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녀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돌잔치 동영상 하나 만들어줘 부탁할게. 그 친구 큰 누님의 딸이 돌잔치를 하는데 와주신 분들에게 보여드릴 기념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컴퓨터 관련 학과고 컴퓨터에 대해 잘 아니까 동영상 편집도 할 줄 알 것이라고. 사실 저는 그 부탁을 받은 때까지도 동영상 편집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좀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가량 외부와 근절하며 동영상 제작 관련 교육 동영상을 보면서 스킬을 습득하며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해서 소스와 음악들을 알아보고 제작 관련 유명한 분들에게 메일도 보내 조언도 하면서 죽어라 힘들게 만들었지요. 사실 그녀에게도 점수도 따고 그 친구 가족들에게도 점수 좀 따고자 했던 게 컸습니다. 당일 아침에도 도와드리려고 아침 일찍 갔고 점수 좀 땄지요. 형부님은 저보고 그녀와 결혼하라고 얘기하면서 막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난이 많이 섞인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잔치를 무사히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왠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0분여의 작품을 위해 2주가량 그렇게 매달려서 했던 것이 웃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끝내고 그녀와는 더욱더 친밀해졌습니다. 평소 연락하면 한참 지나서야 연락 오던 애가 그래도 좀 놀아줬으니까요. 고생했다고 술 사준다고 불러내주고 연락 먼저 자주 해주고 그렇게 2, 3주에 한 번씩 만나고 연락하다 보니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전 귀차니즘이 엄청 심해서 연락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녀와 연락하면서 그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그녀한테만큼은요.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하게 되고 아프다고 하면 걱정도 되고 하지만 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을까봐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온갖 잡생각과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 그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해준다는 것을 잘 해준 적 없는 저는 무엇을 선물해줄지 몰라서 그녀의 친구에게 물어봤지만 마땅히 필요한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심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와 귀걸이만 준다면 너무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 빈혈로 고생하고 있는 그녀를 위해 빈혈약도 사기로 생각했습니다. D-데이 선물을 사러 친한 친구들과 같이 가서 2시간가량 빙빙 돌면서 힘들게 고르고 골라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인데 왜? 그냥 궁금해서. 나 친구랑 너네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지. 아, 그래? 언제?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그렇게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빈혈약 하나를 밀었지요. 빈혈약을 보고 그녀는 활짝 웃더군요. 그리고 나서 목걸이와 귀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살짝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왠지 이상한 분위기가 된다 싶어서 전 재빠르게 약속이 있다고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 집에 가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이 바보야,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 잘했어, 서로 전쟁을 하더군요. 점점 그녀에게 있어 우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들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녀는 저를 친구 그 이상으로 보질 않을 텐데 저랑 격이 다른 친구인데 계속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1분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잘 때 혹여나 연락 올까봐 얼굴 반경 내 핸드폰 두고 자고 그녀의 인스타를 하루에 5번 이상 들어가 보고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다 아프다고 하면 당장 달려가서 약 사다 주고 싶고 일하느냐 힘들다고 하면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다가 그녀에게 먼저 연락이 오면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술 한 번 먹자고 하면 완전 들떠서 전날 잠도 못 자고 술을 잘 못 먹으니 전날 컨디션 조절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사실 요새는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래도 5번 참고 문자 보내고 그럽니다. 제가 너무 연락하면 그녀도 피곤할 것이고 저도 이 감정을 주체 못할 것 같아서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하고 싶은데 이래저래 요새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친구로도 못 남을까봐 얼마 전 너의 집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너가 바쁜 것 같더라. 전화했는데 너가 몸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냥 가는 길에 다시 돌아왔어. 오늘도 너에게 가려 했지만 약속이 있다고 하네. 그래서 이 글 하나로 너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려고 해. 글로 너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해. 직접 말하고 얘기하려 했는데 너가 너무 바쁘네. 편지를 쓰는 내내 추억에 잠기며 써봤는데 이렇게 됐네. 이 편지가 내 진심이야. 너에게 말하고자 했던 내용도 내 글과 같고 2, 3주에 한 번씩 너와 만날 때마다 밤잠을 설치고 만나러 가는 길마다 가슴이 요동치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보낼 때마다 어떻게 말할까 라는 고민을 쉴 새 없이 하고 넌 이미 내 삶 속 깊이 들어와 버렸어.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너가 나한테 그랬지. 30살 될 때까지 너 솔로이면 그땐 나한테 와라. 생각해봤는데 그때까지 나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우리 진지한 만남 이제 그만 시작해보지 않을래?